TV야. 고고 고고. 아, 7년 만에니까. 너가 저기 앉는다는 얘기지? 아담하고 좋네. 바다 건 해야 돼. 뽀뽀하면 다 나와. 이렇게 있어졌는데. 소년생인데. No. 네, 아주 멀리 왔습니다. 3명이서 한 차를 타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 경북 성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전부터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늘 좋은 놀이터가 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좀 가기가 힘들었던 곳인데 정말 마음 먹고 한번 와봤습니다. 네. 경북 성주의 명포 낚시터로 왔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거의 뭐 해빙기 냉수대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어파경으로 밸런스 속고를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15척으로 우선 바닥에 두 바늘을 다 대는 양글루텐 내림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찌는 글라스무크 솔리드 톱에 찌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동절기 엄한기 때 최고의 배합법입니다. 어느 필드에서든 기본빵은 할 수 있는 떡밥이라고 자부합니다. 어분글루텐 1컵에 알파경 2컵, 그리고 물 3컵, 어파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어파경 1대1 조합이 아니고 1대2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제가 지금 필드 테스트를 계속 해본 결과 좋은 점이, 일단 어분 알갱이 때문에 그 집어력이 좋고요. 그리고 그 알파경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풀림과 부푸름이 좋으면서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집어와 가벼움 그리고 심남김이 좋기 때문에 거의 3박자를 다 골고루 갖춘 떡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뭐 애플하우스, 냉정지, 여기 명포 낚시터, 웬만한 한겨울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거의 최고의 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15척의 낚시대로 바닥 두 바늘을 붙이는 낚시를 할 건데, 수심이 거의 5m 20, 15척으로 꽉 찹니다. 그래서 목줄은 50에 56 정도로 줘서 위에서 한 10cm 정도 남기고 거의 꽉 찬 낚시를 할 거고요. 어떻게 옮겨요? 제가 오늘 처음에는 5호 바늘을 꽂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호 바늘을 꽂고 찌를 빈 바늘 팔목에 맞추고 수심을 측정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1대1 낚시, 1대1 낚시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상황을 보기 위해서 1대1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톤톤이라고 하죠. 톤톤 낚시로 시작을 하고, 물 너무 찬데. 그 수온이 굉장히 찹니다. 자, 일단은 팔목 그대로 1대1 낚시로 시작을 먼저 하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걸 예상을 하고 우선은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떡밥도 좀 풀어준, 뭉친 거를 풀어준 상태에서 가볍게 그렇게 일단 바늘에 달아서 시작을 하고요. 현재 이 명포 낚시터는 바닥권이 조항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잘 보인다 이제. 자, 목내림이 끝나고 거의 되돌림이 나와서 잔분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히트. 자, 입질이 들어오는데 밥을 한 3번, 4번 정도 넣었는데 입질이 들어오네요. 네, 일단 바닥권이 상황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꼬맸네. 몸에 걸렸네요. 네. 뭐야? 시끄럽다. 씨. 헐. 타마오키. 못 꺼내지 저거. 자석 있으면 꺼내는데 헐. 통째로 그냥 여기 걸어놓은 게 툭 건드니까 제대로 안 쪼아졌나봐. 제가 볼트를 제대로 안 쪼았나 봅니다. 이럴 수가. 잔교 밑으로 뽕 빠져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일단 뭐 그래도 저거에 집중하다 보면 낚시를 못 합니다. 네. 타마오키야 뭐 다음에 또 사면 되니까요. 자, 바늘을 타쿠마 3호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바라사 5호를 사용했는데 지금 직감적으로 바늘이 큽니다. 네. 바늘이 크고 무거우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타쿠마 3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1대1 낚시 하던 거를 슬로프를 2목 정도 줍니다. 한 1.5cm 정도. 네, 그렇게 주고 자 다시 시작을 하는데 떡밥 사이즈를 더 줄입니다. 네. 바닥에 고기는 있고 집어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늘 사이즈를 줄이고 바늘을 가볍게 가면서 떡밥을 굉장히 작고 가볍게 갑니다. 그래서 밥이 천천히 내려가게, 목줄이 천천히 펴져 내려가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로 바로 직감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딱 찌 움직임이나 붕어가 걸려 나오는 걸 보니까 바늘이 너무 커요. 네, 밥도 크고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자 바꾸고 나서 히트. 자 바꾸고 나서 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뭐야 이거? 찍어주는 입질에 고기가 나왔는데 붕어 쳐주는 거예요? 토종인데요? 자 일단 토종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에? 야, 토종인데? 정읍이야. 자 그래도 정확하게 아랫바늘에 후킹이 돼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붕어가 먹는 어떤 그 패턴이나 그 다음에 아랫바늘에 입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는 떡붕어가 많기 때문에 떡붕어를 집어해서 안정적으로 잡아낸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밥 천천히 목줄이 펴져 내려가면서 그 펴져가는 구간에서부터 어필이 되면서 내려가고요. 바닥에 두 바늘이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 맞춤목수 8목에서 플러스 2목을 해서 10목으로 놓고 낚시를 하고 있고 지금 목내림이 됐죠. 네. 자 이렇게 목내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 속고줄이던 뭐 모든 낚시던 자 건드림이 있고 자 저런 건드림을 읽어야 되고요. 여기 바로 히트. 밑에. 와 입질이 해봐야죠 한번. 자 우리 명포 낚시터 사장님께서 또 한번 건져 주시려고 왔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장님이 저렇게 건져 주시는 와중에도 저는 고기를 후킹을 시켰기 때문에 고기를 끄집어 내야겠죠. 자 그 와중에도 정확하게 아랫바늘이 후킹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붕어 깨끗하네.
떡붕어고요. 이제 슬슬 대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잘생겼다. 자, 요렇게 지금 그 붕어의 정확한 후킹과 이런 부분을 지금 체크를 했고, 어떻게 채비를 맞추고 어떤 밥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지가 이제 슬슬 거의 잡혀가고 있는 거죠. 이 한겨울 낚시는 특히나 섬세하고 정확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건드림 이후에 되돌림, 히트. 이 양글 루텐으로 하는 바닥권 내림 낚시, 항상 중요한 건 수심 측정, 그리고 슬로프, 우리가 지라시라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 주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그 운용을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가장 어려운 겨울철에는 그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 떡밥을 다는 패턴을 보면 아랫바늘의 밥은 굉장히 작고 윗바늘의 밥은 좀 커 보이지만 공기를 많이 품고 바늘 귀 쪽만 눌러줘서 아래쪽은 열어주고, 그래서 윗바늘은 조금 빨리 빠지고 아랫바늘에 남은 밥은 심남김이 좋아서 입질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밥을 너무 크게 달 수는 없고요. 그리고 크게 다는 밥이 오늘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가볍고 섬세하게. 아, 히트. 자, 되돌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그 밥을, 아랫바늘의 그 작은 밥을 틱 하고 먹어주는 입질. 저런 입질도 지금 후킹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채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맞다는 얘기거든요. 아, 좋네요. 좋아. 지금 시기적으로는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 낚시를 가면 10번에 9번은 꽝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노지던 관리터던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은 뭔가 지금 완전 대박이네요.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게 잘 맞은 거죠. 자, 지금도 보면 아랫바늘에 밥을 굉장히 작게 달고 있고 윗바늘은 살짝만 눌러주고 바로 그냥 투척. 한마디가 그냥 훅 살짝 늦게 차긴 했는데 입질이요, 환상입니다. 붕어가 끝내주게 잘 나옵니다. 이제 무조건 바닥에 뭐 된다고 해서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지금 제가 하는 낚시처럼 그걸 잘 맞춰야 됩니다. 어떤 채비와 어떤 찌와 또 어떤 떡밥으로 또 그 떡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닥에 있는 붕어들을 다 잡아낼지 한두 마리만 잡고 못 잡을지는 결정이 납니다. 이 명포 낚시터가 개체수가 확보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만 잘해주면, 그리고 붕어들이 그날그날 움직이는 층만 잘 찾아주면 손맛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지금도 건드림. 저런 건드림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낚시가 재밌고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되돌림. 히트. 자, 건드림, 목내림,
그리고 건드림, 그리고 되돌림, 그 다음에 입질. 요게 가장 전형적인 그 이 내림 낚시, 중층 낚시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게 잘 지켜지고 이거에 붕어가 따박따박 후킹돼서 나오는 날은 모든 게 완벽하게 맞는다는 뜻입니다. 네. 아, 좋네요. 자, 떡밥이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물러도 안 됩니다. 정신 못 차리네. 네. 딱 그 어떤 물성, 점성 이런 게 딱 그날에 맞게 맞아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목내림 과정을 못 보여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굉장히 천천히 내려갑니다. 네. 긴 찌톱, 솔리드 굉장히 천천히 내려갑니다. 밥이 가볍고 바늘도 가볍고. 자, 또 되돌림 나오죠. 자, 저런 건드림을 계속 봐야 됩니다. 입질. 전형적인 완벽한 내림낚시, 바닥권 양글루텐 내림낚시 입질. 네. 밸런스 속고줄이 입질. 저거만 나오면 끝났습니다. 그날은. 네. 모든 게 완벽하죠. 지금 사용하는 찌가 글라스무크 솔리드 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밥을 잡아주는 부분이나 되돌림이 무크나 튜브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무작정 무겁게 그냥 쓰고 이러면요 아주 낚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글라스무크 탑을 쓸 때는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요. 자, 지금도 목내림이 돼 있는, 밥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깜빡하는 입질. 네. 저런 거에 후킹이 될 정도라는 것은 지금 찌의 부력이나 바늘 크기나 밥 사이즈나 모든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만 안 맞으면 저런 목내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돌림 전에 나오는 입질에 후킹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채비 밸런스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지금 원줄 0.75, 목줄 0.45, 바늘 타쿠마 3호, 찌는 4푼대, 글라스무크, 밥은 작고 가볍게, 대신 어분 알갱이로 집어력을 계속 유지시켜준다. 희나리도 있네. 예. 자요? 아, 이거 밸런스 하면은 100%지. 나 좀 있으면 10마리요. 입질도 딱딱 들어와요. 탁탁 끊어주고. 자, 옆에서 단속고 우동으로 단차 낚시를 하던 우리 같이 함께 하시던 분이 우동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 글루텐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바로 반응 나오죠. 네, 다릅니다 확실히. 아, 되돌림. 자, 한번 입질 했는데 살짝 놓치고 그 다음 입질에. 자, 오늘은 이 글루텐의 거의 역대급 조항을 보여주네요. 어이, 차, 와라. 와, 입질이 뭐 더블 입질을 해버리네. 더블 입질을 해버리네. 해가 뜨고 수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입질은 더 좋아지겠죠. 연타로 계속 들어와주는. 차근차근 투척 한 번에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한 마리 더 잡으면 10마리다. 자, 지금 목내림 속도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천천히 내려가죠. 아주. 네. 요렇게 내려가 주는 어필이 되게 중요합니다. $100만원짜리 광사 이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야. 와, 뭐야 이거. 내려가자마자 그냥. 자,
천천히 내려가서 목내림돼서 바닥에 안착되자마자 바로 입질 들어오죠. 뭐야 이거 내려가자마자 그냥. 요런 어필들을 계속 해줘야 붕어들이 바닥에서 살짝 떠서 움직이다가 내려오는 떡밥에 얼마리요? 어떤 그런 풀림이나 또 잔분을 보고 내려와서 10마리요. 그 입자를 따라 내려와서 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는 아주 좋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글루텐의 어떤 그런 어필이 붕어들, 바닥권에 있는 붕어들한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투척은 혹시나 바람이 불어서 투척이 저렇게 멀리 됐다 그러면은 이걸로 구한 살짝 거요? 들어서 구한 거만 해도 한 200만 원치 되죠. 당겨 와서 놔주고 그런 투척의 섬세함 같은 자리에 계속 들어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캐스팅은 하면 안 되고요. 근데 들어간 물 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 흐려가지고. 자, 이게 지금은 은근 탁도가 제가 심하잖아. 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풀캐스팅을 날렸지만 저는 탁도가 심해서 요 보이질 앞에 않아. 던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찌서는 자리 50cm 앞에 항상 니도 글루텐 해봐. 바로 나온다니까. 다른 세상이네. 이제 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빨리 해봐. 분량 뽑아봐 빨리. 날붕님 지금 나한테 글루텐 받아서 넣자마자 바로 입질 받았어. 자, 옆에서 우리 민규 군이 와서 찌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또 요럴 때 찌 움직임이 나오고 잡아주면 아주 좋죠. 자, 편집 없이 보여드리는 이번 찌의 움직임. 건드림 나오죠. 네, 되돌림 나오고요. 무조건 입질 들어옵니다. 네, 저렇게 되돌림 나와버리면 100%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뭔데 이거? 아유, 야 이거. 민규 군이 찌가 살아있다고. 네. 찌가 살아있었던 지 오래됐습니다. 네. 오전에만 거의 20마리 정도 잡아냈네요. 뭐냐 이거? 네. 초반에는 약간 토종붕어나 희나리가 섞여 나왔다면 이제는 계속 떡붕어만. 네. 어이구 사이즈 좀 된다고. 씨. 요 정도 나와줘야지 뭔가 재미가 있지. 응? 찌가 살아있지? 거의 찌가 서는 자리에서 한 50cm 반경 50 내외에다가 밥과 편납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너무 멀리 던져서 풀캐스팅 하면 좋지 않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입질이죠. 네.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먹어주고 그게 또 딱딱 아랫바늘에 걸려 나오는 그런 어떤 정확한 낚시가 되니까 아주 좋네요. 정말 진한 손맛. 목줄 길이도 적당하고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이제 그런 거는 조절하면서 낚시를 하는 거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잘 맞췄네요. 초반 건드림을 봐야 돼요. 초반에 건드림 보고 이걸 지지마세를 할지 바로 쇼부를 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초반에 내려갈 때부터 따라 내려오면은 거의 빠르게 입질 들어오고 그 건드림 없으면 고패질 한번 하고 조금 기다려주면 딱 반마디 탁 끊어주는 그런 거에서 지금 좀 나오고
근데 지라시가 아예 너무 많이 빼니까 또 헛방이 나. 자, 되돌림 이후에 입질이 안 들어오면 네, 한번 고패질. 그렇죠. 고패질 이후에 들어오는 입질 짜릿함. 좋습니다. 네. 자, 수심이 어우, 깊기 좋아. 때문에 고패질을 너무 짧게 하면은 실제 지지마세 후 물속에서는 고패질. 그렇게 고패질이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쓱 당겼다 놔주는 게 좋고, 자, 오늘의 가장 관건은 그 지라시라고 하죠. 슬로프가 아예 없이 1대1로 낚시를 하면요, 헛방이 많이 나고요. 또 슬로프를 너무 많이 주면 몸걸림이 납니다. 역시 겨울 낚시는 채비가 밸런스가 중요해. 그래서 그 섬세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자다나 아니야? 까비. 입질 기가 막히네. 자, 되돌림이 나오기 전에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먹어주는 입질. 기가 막히네. 정말 밥의 크기, 밥의 물성,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찌의 부력이나 바늘의 크기나 채비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저런 입질에도 정확하게 후킹이 됩니다. 결단코 바닥권 양글루테 낚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채비를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한겨울에 어만기 관리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겨울은 콩알 낚시구만. 항상 밥의 물성을 유지하고 밥의 풀림을 유지하고 투척을 정확하게, 항상 같은 자리에 찌를 세워주고. 톤톤 안 된다니까요, 날봉이. 무조건 지라시 줘야 돼요. 안 달린다니까. 얘네가 진짜 정직하게 움직여요. 조금만 오바되면 바로 스레나요. 전혀. 온니 온글 그럴 가치가 없었다. 온글. 왜냐면 내가 느꼈을 때 오늘은 너무 많은 어분은 좋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아주 작고 아주 살랑살랑 매기는 낚시를